화석을 이용하여 알 수 있는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지층의 생성 순서, 표준 화석을 이용할 수 있죠. 지층의 절대 연령은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 그 지층이 퇴적될 당시의 환경, 시상 화석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지층에 역전이 없는 지역의 지층에서 산출된 화석을 나타냈고 A층에서 산출될 수 있는 바다 생물 화석을 물어보겠네요. 방추층은요, 고생대 석탄기 때 번성해가지고 페름기 때 완전히 멸종한 고생대의 대표적인 해양 생물이 되는 거고요. 얕은 바다에서 서식을 했고요. 크기가 0.5mm에서 3cm 정도의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모양이 실을 뽑는 도구 방추 모양을 나타냈기 때문에 방추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문제 보시면 방추충 나오죠. 예. 그러면 A층에서 산출될 수 있는 바다 생물인데, 그러면 A는 방추충 위에 놓여 있죠. 그리고 그 위에가 공룡과 소철. 공룡과 소철은요, 중생대 트라이아이스기, 그리고 매머드, 그 위에는 신생대 4기가 되는 거죠. 그럼 A는 고생대에서 중생대 사이. 그러면 고생대 표준화석 한번 나열해 볼까요? 고생대 표준화석, 삼엽충, 그리고 필서, 갑주어, 푸늠릴라가 있죠. 그리고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공룡, 그리고 신생대는 화폐석, 매머드. 그러면 갑주어, 필석, 고생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폐석은 신생대, 암모나이트가 중생대, 시조새도 중생대가 돼요. 그래서 암모나이트나 시조새가 답이 될 수 있는데, 바다 생물 화석을 물어봤기 때문에 오징어의 조상인 암모나이트가 답이 돼야 되겠네요. 같은 지질 시대에 번성하였던 생물 화석, 방추충,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 되는 거죠. 고사리하고 산호, 그 당시에 퇴적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 화석이 되는 거고요. 1번,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의 종류, 시상 화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화석은 고사리와 산호. 2번, 지층이 퇴적될 당시 이제 지질 시대를 추정하는 데 유용한 화석의 종류, 표준 화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해당하는 화석으로 적합한 것을 찾아 서술하시오. 표준 화석이 되는 거고, 네, 가가 되겠네요. 생물의 분포 면적과 생존 기간을 나타냈고요. A는 생존 기간이 긴 반면 분포 면적이 좁은, 즉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 화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요, 분포 면적이 넓은 반면에 생존 기간이 짧지요. 그러니까 지층이 퇴적된 지질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표준 화석이 되겠네요. 보기 기억. 시상 화석으로 적합한 것은 A, 옳은 내용. A는 B보다 여러 시대의 지층에 걸쳐 산출된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디귿. 화석에 의한 지층 대비는 A보다 B가 적합하다. 예, 표준 화석이 더 적합하고요. 따라 정답은 5번. 가와 나 두 표준 화석을 나타냈고요. 가는 암모나이트가 되는 거고 나는 공룡이 되는 거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 되는 거고 공룡은 역시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인데, 암모나이트는 바다 생물, 그러니까 해양 생물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공룡은요 육상 생물이 되는 거죠. 두 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다. 예, 생존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되겠죠. 니은 특정 지질 시대에만 생존하였다. 예, 표준 화석이기 때문에 특정 지질 시대만 생존을 해야 되고요. 디귿 생존했을 당시의 서식 환경은 같았다. 암모나이트는 바다, 공룡은
육지. 그래서 서식 환경이 서로가 달랐다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 고기후 연구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빙하 코어 연구. 빙하 코어는요, 빙하에 구멍을 뚫어서 채취한 원통 모양의 얼음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얼음이 쌓였을 때, 즉 눈이 쌓일 때 당시에 꽃가루나 대기 성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성분 그리고 그 당시의 환경을 추정할 수가 있죠. 산호, 성장, 선 연구. 산호는요, 하루에 하나씩 성장선을 만드는데요. 수온이 높을수록 산호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꽃가루, 화석 연구. 꽃가루 화석의 종류를 분석하면 그 당시의 기후나 그리고 식물이 어떤 형태로 분포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나무 나이테 연구. 어, 나무 나이테의 개수랑 그리고 이제 폭을 연구하면요. 과거 이제 기온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강수량이 어떠했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나이테의 폭이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넓고요. 대신 이제 밀도가 작다라는 거죠. 5번 암석 속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 연구. 암석의 절대 연령을 알 수 있는 거지 그 기후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현재 평균 기온과 비교한 지질 시대의 평균 기온의 변화를 나타냈고요. C가 고생대, B가 중생대, A가 신생대가 되는 거죠. 고생대는요, 대체적으로 수분 온난했고요. 말기에는 빙하기가 한번 있었어요. 중상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온난 다습했죠. 그리고 신생대 같은 경우는 특히 4기 때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는 거. 보기 기억. A. 신생대 말기에는 그렇죠. 빙하기가 있었죠.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 B 시대에는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었다. 예, 중생대의 특징이 온난했다. 온난 다습했다라는 기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디귿. C 시대의 수면의 평균 높이는 말기보다 초기에 낮았을 것이다. 해수면의 높이가 낮다라는 건요. 빙하기가 왔었다라는 거죠. 말기 때 빙하기가 왔었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말기가 더 낮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3번. 산소 동위원소 16과 18이라는 설명이고요. 산소 동위원소의 원자량은 16인 산소 16과 18인 산소 18이 있다. 기온이 높을 때 두 산소를 포함한 물이 모두 증발이 일어나지만 기온이 낮아지면 무거운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의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 18을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의 비율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기후 자체가 온난할 때는 증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무거운 산소를 갖고 있는 물 분자가 상대적으로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빙하 속의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 16에 따른 18을 측정하면 과거의 지구 기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16에 따른 18의 비율이 어디에서? 빙하 속에서 16에 따른 18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후가 온난했기 때문에 해수에서 18짜리 산소를 갖고 있는 물 분자의 증발이 평소보다 잘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시기에 수증기가 눈으로 내려서 쌓이고 나서 빙하 속에 18에 따른 16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래서 빙하 속에 16에 따른 18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온난했다. 반면에 바다 생물체는 어떨까요? 18에 대한 비율이 높았으니까 16에 대한 18의 비율은 낮아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빙하 속에 16에 따른 18이 높으면 온난했다. 바닷속은 16에 따른 18의 비율이 낮으면 높아졌다. 라는 얘기. 그래서 빙하의 생성 과정에서 눈이 쌓일 때 당시의 기온이 낮을수록 16에 따른 18의 변화 어떨까요?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18짜리 산소를 갖고 있는 물의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만큼의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어느
여기 지층 A, B 시대에서 산출된 서로 다른 종의 화석을 조사하여 그 분포를 나타냈고요.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경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구의 역사를 지질 시대별로 구분하여 시작 시기를 나타냈고요. 지구의 역사 중 삼엽충이 번성하였던 시기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지질 시대는요, 46억 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생대 때 전 기간에 걸쳐서 번성했던 생물이요, 삼엽충이에요. 그러면 삼엽충은 지구 역사, 즉 46억 년 중에 5억 4,100만 년부터 2억 5,220만 년까지 번성했던 거죠. 그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전체 46억, 그러니까 46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46분의 5.41에서 2.5 이 값을 빼준 거죠. 그리고 곱하기 100.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대략 6.3%가 돼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지질시대 중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냈고요. 시대 환경과 생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네요. A는 성캄브리아 시대가 되는 거죠. B는 고생대, C는 중생대, D가 신생대. 성캄브리아 시대는요,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고생대가 시작된 5억 4천 년만까지의 나이를 갖고 있고요. 지구 전체의 역사로 따진다면 88%에 차지하는 시기가 성캄브리아 시기가 돼요. 성캄브리아 시기는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태저감이 매우 드물고요. 원시적인 생명 활동으로 인해서 이 화석이 드물게 산출되고 있죠. 또 너무 오래되어서 화석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풍화와 침식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다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1번 A시대에는 화석이 드물게 산출되었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A시대에는 육상에서 생물이 서식하였다. 육상에서 생물이 서식한 시기는요, 고생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B와 C의 경계 시기에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다. 예, 고생대 말과 중생대 초의 경계는 지구의 지각 변동에 의한 생물의 대멸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4. C는 중생대에 해당한다. 예, 옳은 내용. D. 시대에 4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신생대 4기 때는요, 4번의 빙하기와 그 사이에 3번의 간빙기가 있었죠. 따라서 정답 2번. 어느 지질 시대의 환경을 복원한 것이다.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공룡이 되는 거죠. 공룡은 중생대가 되는 거고요. 중생대 중 쥐라기가 되는 거죠. 이 지질 시대에 일어난 생물 개의 변화로 옳은 것. 1번. 어류는요, 고생대 때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오르도비스키 때 출현을 했고, 번성기는 고생대 대봉기가 되는 거고. 2번. 초원의 형성. 초원은 신생대 제 3기 때 초본에 의해서 초원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이제 나무들에 의해서 울창한 산림이 형성이 된 거죠. 3번. 매머드의 출현. 매머드는요, 신생대 제 4기가 되는 거고. 4번. 거식물의 출현과 번성의 시기는 달라요. 거시식물이 출현한 시기는요, 고생대 폐름기가 되는 거고요. 번성한 시기는 중생대가 돼요. 최초의 육상 생물의 출현. 최초의 육상 생물은 양체식물, 고사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생대 실루리아기 때 최초의 육상 생물인 고사리가 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중생대 4번 거시식물의 번성이 되겠네요. 지질시대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 시기에 생물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초대륙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중생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중생대 기간은요, 전반적으로 온난했고요. 그래서 이제 빙하 퇴적층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빙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또 판게아, 즉 초대륙의 분리가 이제 시작된 시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후 자체가 온난했기 때문에 생물들이 번성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중생대. 어느 지질 시대에 번성한 생물 화석이고요. 중생대를 대표하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되는 거죠. 바다 생명체가 되는 거고, 두 종류라고 해서요. 오징어의 조상급이 돼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거시식물이 번성하였다. 출현과 번성의 시기는 차이를 보이고 있죠. 거시식물은 고생대, 페름기 때 출현해가지고 중생대 때 번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육지에서는 포유류가 번성을 했다. 포유류가 번성한 시기는 신생대가 되는 거죠. 근데 포유류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요, 중생대 초기인 트라이아스기 때 포유류가 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신생대 때 팔레오기하고 네오기 때 포유류가 번성한 거고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 디귿, 빙하기와 간빙기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 신생대 4기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 따라서 정답은 1번.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질시대의 환경을 복원했다. 가는 메모드 신생대 제 4기가 되는 거고요. 나는 삼엽충은 고생대 초기 캄브리아 시기 때가 삼엽충의 시대가 되는 거죠. 가와 나는 어느 지질시대의 환경인지 쓰고, 가는 신생대, 나는 고생대. 각 시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 두 가지를 쓰시오. 신생대 때의 대표적인 화석, 메모드랑 화폐석이 있고요. 그리고 고생대 때는 삼엽충, 필서, 갑주어, 푸줄리나라고 이야기하는 방초충 등이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시대의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던 시대는 중생대가 되는 거고요. 니은, 나시대의 초기에는 생물들이 바다에서만 살았다. 초기 때는 바다 생물체들이 주로 서식을 했다가 실루리아기 때, 즉 고생대 실루리아기 때 양치식물, 즉 육상식물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바다에서만 살았다. 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육지에서는 양치식물이 번성한 시기에는 고생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2번. 동물의 출현 시기를 시간 순서로 나타냈고요. 다세포 동물 출현은 성캄브리아 시대 중 원생 누대가 되는 거고요. 삼엽충은 고생대의 캄브리아기, 그리고 공룡은 중생대 때 이제 트라이아스기, 그리고 번성은 주라기가 되는 거죠. 보기 기억, 가 시기의 생물이 모두 바다에 서식했다. 옳은 내용이고요. 최초의 육상 생물은 고생대의 실루리아기가 되는 거죠. 니은, 나 시기의 생물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렇죠. 고생대 캄브리아 시기 때의 생물종이 급격히 증가를 했고요. 가나 기간보다 나다 기간이 더 길게 지속되었다. 원생 누대는요, 지금부터 25억 년 전에서 고생대가 이제 출발한 5억 4천만 년 사이가 원생 누대예요. 그러면 가가 나다를 합친 것보다도 길기 때문에 디귿, 가에서 나 기간보다 나에서 다 기간이 더 길게 지속되었다.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해양 생물 종수의 변화를 나타냈고요. A가 고생대, B가 중생대, C가 신생대. 신생대 때가 생물 속, 즉 종의 수가 가장 많았고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A는 고생대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B 시기, 즉 중생대는 공룡과 파충류의 시대가 되는 거죠. 옳은 내용. 지질시대의 길이는 신생대가 가장 짧았고 생물 속의 수가 가장 많은 시대가 고생대가 아니라 신생대. 4번이 옳지 않은 내용. B와 C의 경계 시기에 암모나이트가 멸종했다. 암모나이트 대표적인 중생대 생물이죠. 그래서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올 때 암모나이트가 멸종하였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갑.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번성하였다.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번성한 시기는 신생대. 양치식물이 번성하고 석탄층이 형성되었다. 고생대가 되는 거죠. 광합성을 하는 생물 때문에 대기 중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대기 중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된 시기는요, 원생 누대가 되는 거죠.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그 이전이 시생 누대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된 시대는 원생 누대. 가나다의 지질 시대를 쓰고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원생 누대인 다, 그리고 고생대, 나, 신생대, 가. 어느 두 지역에서 산출된 암석과 화석, 가는 석회암의 산호화석이 산출됐고요. 나는 셰일의 필석이 산출이 됐어요. 산호는 그 시대의 태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상화석이 되는 거죠. 따뜻한 바다에 따른 환경을 알려주는 거고, 필석은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 되죠. 산호하고 필석 둘 다 해성층 생명체가 되는 거고, 즉 바다에서 살았던 생명체가 되는 거고. 기억. 가 지역은 따뜻한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나 지역의 암석은 고생대에서 생성되었다. 가와 나 지역 모두가 퇴적 당시 바다였다.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관찰되는 지층과 화석을 나타냈고요. 생성된 지질시대와 퇴적 환경, 육진지, 바다인지를 각각 서술하시래요. 라는 삼엽층은 고생대 표준 화석이 되는 거고, 환경은 해성층, 바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역시 해성층, 바다. 그리고 공룡은 중생대, 이거는 육성층, 육상이 되는 거고, 매머들은 신생대, 육상이 되겠죠.